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쌤이 스튜디오로 옮기고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영어 성의 배터리가 뭐냐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요거 설명하다는 것 같아서 요거 예문 한번 다시 보고 바로 실전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쉬룸 하면 이제 버섯입니다. 일부 버섯은요 innocuous 독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이 있다 poisonous 즉 앞 내용에 대한 반박 부정 일종의 역접의 연결어다. 그래서 infact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요 옛날이 아니라 이전에는 주로 구체적으로 앞 내용을 부연 강조 설명하는 이런 쪽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됐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역접의 의미를 가진 infact도 자주 출제된다. 특별히 얘를 데리고 온 이유는 뭐 많은 접속 부사 중에서 얘가 유독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infact는 이렇게 양면적인 얼굴을 가진 놈이니 잘 보셔라 이 말입니다. 특히 이제 접속사 중에 while 같은 게 있어요. 얘 대조, 양보, 시간 접속사.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교재가 없으시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 네이버나 다음 사전 들어가셔서 예문 한 번씩 훑어보시고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이제 실전 문제 들어갑니다. Early Greeks입니다. 초기 그리스인입니다. 사람 선행사입니다. 그렇다면 또 콤마가 있죠. 콤마 있으면 뭐부터? D번부터 없애야 됩니다. 자, 사람입니다. which 없앱니다. 이거 접속사 관계사 없이 어떻게 절과 절이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없앱니다. insert 동사 앞자리 주어 자리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도 정답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관계사 문제입니다. 근데 어휘력이 없으면 참 힘들겠죠, 그죠? 그리스가 그리스 사람들, 초기 그리스인들이다. 그래서 어휘력이 없는 분들은요,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소사모 그리고 우리 메가 공무원, 소방 공무원, 7급 또 군무원 학생들을 위해서 어휘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네, 요거는 선생님이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잡힙니다. 자, 그 정답 B번이고요. 그 다음 요게 A, B, C, D 보십시오. 접속사, 접속부사, 전치사 연결어 문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정답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A, B, C, D 다 접속사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죠. nonetheless, nevertheless 접속부사입니다. nonetheless는 nevertheless도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접속부사인데요. 암만 해도 이분도 because if가 접속사다 보니 얘가 정답이 될 확률은 없을 겁니다. 보시면 her uncle was 주어동사 절이 있고 콤마 다음에 Jane did not tell 주어동사 절이 있습니다. 즉 절과 절을 접속해주는 접속사가 정답이 돼야 됩니다. 결국 A, B, D에서 나오는데 명확하죠 구분이. even though 양보 접속사입니다. 비록 뭐뭐이지만 일지라도. because 이유 접속사고요. if는 만일 뭐뭐라면 조건 접속사입니다. 내용 보시겠습니다. Her uncle was a senior executive at Optimal Broadcasting. 대문자 돼 있죠. 그럼 이게 고유명사니까 해석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삼촌이요. Senior Executive 중역이랍니다. 바로 이 회사의 중역이었다. 근데 뒤에 내용 보니 Jane did not tell the panel at the job interview about that. 그것에 관해서 즉 면접장에서 패널들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답니다. 자신의 삼촌이 Optimal Broadcasting의 중역이었다. 근데 이 주절의 내용은 뭐야?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뒤에 내용 보겠습니다. 그녀는 즉 제이는 말입니다. Did not want to get a job through her connections. connection 관계 즉 연주를 통해서 직장을 얻고 싶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결국 앞 종속절 부사절 내용과 주절 내용은 그렇습니다. 해석이 양보 접속사가 들어가야지 자연스러운 문맥 형성이 됩니다. 자신의 삼촌이 중역이었지만 그 회사의 중역, 이기제큐티브는 별자리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 중역이었지만 물론 회장 빼고 제이는 그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니까 이분도우가 정답이 됩니다. 참고적으로요. 이분도우도 양보 접속사지만 올도우라는 놈이 있어요. 이 놈은 because와 더불어서
지텔프 출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접속사입니다. 특히 because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속어 문제가 나오는데 because가 있다. 이거 쉬운 접속사잖아. 이유 접속사 때문에. 그렇지만 꼭 얘부터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왜? 굉장히 출제가 많아요. 정답으로 채택되어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결국 정답은 A번입니다. A, B, C, D입니다. 요거 고난도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근래 들어와서 지텔프에서는 선행사의 수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말씀드렸죠. 초창기부터 지텔프 한국위원회에서 모의고사 책을 썼고 기출문제 해설했는데 그때는 이 수일치가 적용이 된 바 있습니다. 혹시나 또 왜냐면 지텔프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자꾸 좀 신유형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것도 하나 또 받아놨습니다. 요건 올인원에 있는 모의고사 집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 왔습니다. 이탈로 갈비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Italian short story writer and journalist입니다. 여러분 느낌 오세요? A and B니까 복수명사다 착각할 수 있지만 앞에 관사나 있잖아. 이게 단수명사입니다. 물론 이게 또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텔프에서는 그렇게까지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보세요. 콤마 없죠. 그러면은 얘도 살아난단 말이야. 선행사 사람일 때 대도 콤마가 없으면 자격 주어집니다. 자, 단편술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니까 사람이니까 얘 안 되고요. Y는 아예 안 되죠. 그러면 A, B 차이점은 뭐냐? 수일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쇼스토리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란 말이야.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단수명사란 말이야. 정답은 B번입니다. 씀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지텔프 문법 만점을 위해서 사실 만점 합니다만 좀 걸리는 게 있는 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 연결어라든가 조동사의 그 수많은 그 의미들을 그 가진 것들을 여기 특강 짧은 이것도 한 2-3시간짜리가 나올 텐데 그건 뭐 여러분들의 여태까지 쏟아부었던 노력 그거에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The grocery store입니다. 식료품 가게인데요. 얘는 사물명사이면서 장소명사죠. 자, 이제 콤마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뭐가 안 된다? that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식료품 가게입니다. 사람을 선행사로 두는 C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which가 외어가 나왔습니다. 얘는 관계대명사고 얘는 관계부사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계대명사 뒤는 따르는 절이 불완전해야 되고요. 관계부사 뒤는 따르는 절이 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was sold가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sold는 sell, 팔다라는 동사의 과거분사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수동태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동사가 수동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한 절이야 불완전한 절이야? 완전한 절이죠. 왜? 능동의 sell이라면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지금 이것은 수동이라면 주어가 팔렸다라는 완전한 절입니다. 참고로 perfect는 produce로 발음하면 안 됩니다. 왜 선생님이요 왜 이거 늘 발음을 조심하라고 하냐면은 우리 지텔프는 청취 시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지텔프가 좀 기형적인 시험이죠. 왜냐하면 한때 지금도 사실은 뭐 지텔프 청취는 모든 인증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3점, 48점 때는 아예 청취를 한 줄로 세워라. 그래도 이제 점수 획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특히 이제 소방 가산점을 따기 위해서는 좀 넉넉하게 따기 위해서는 75점대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취의 벽을 넘어서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점점 이 청취의 어떤 난도가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좀 쉬워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독해, 특히 어휘 부분, 독해 어휘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한마디 읽어도 정확하게 발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특강이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produce가 되면 생산하다란 동사지만 이것은 주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명사란 말이야. 그러면 이름절 강세 떨어집니다. produce. 이러면 땅에서 생산해낸 농작물을 우리가 produ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roduce가 되면 동사고요. produce가 되면 명사입니다. 그래서 only perfect produce was sold. 그곳에서는 완전한 농산물만 바뀌었죠. 못생긴 농산물이 아니라 이게 내용을 보네요. 완전히 완전한 농산물만 팔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물명사이자 창소명사니까 which도 정답 대상이고 where도 정답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뒤에 따르는 절이 완전하기 때문에 정답은 결국 D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 자, ABCD 보니까 whereas는 접속사고요. 반면에 instead of 대신에 of 보이죠? because of 보이죠? 이 전치사입니다. 구전치사 전치사입니다. 뒤에 명사 와야 돼요. despite 말씀드렸듯 GTLF에서 전치사가 정답이 될 때는 90% 이상이 despite입니다. 가끔가다 despite의 동의어인 in spite of도 정답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시험장에서 despite를 집어넣고 일단 해석해 봅니다. 그 시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연결어 문제이기 때문에. I have had the opportunity to look your essays over carefully. Look ove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다. I'd like to say that they show considerable promise. Blank your youth and lack of experience in this genre가 있습니다. 내용 파악 되시겠습니까?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에세이를 좀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I'd like to say that 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데이라는 거, 특히 영어 기초가 없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영어 기초 없는 분들은 데이를 그들은 사람만 받는 대명사로 착각하는 데 아닙니다. 데이는 사람도 받고 동물도 받고 사물도 받습니다. 이때 데이는요, 당연히 문맥적으로 your essays를 받는 대명사입니다. 그 에세이들은요, considerable 상당한 promise, 장래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연결되냐면요, youth 같은 경우는 잘 안 들어오고요. 당신의 젊음 다음에 뭐가 보여? lack of experience. 경험의 부재, 경험의 부족. 경험이 부족하고, 이 lack이라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부재, 아예 없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부족의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 의미로 우선 작동한 것이죠. 이쪽 장르에 있어서의 경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에세이를 읽어보니 꽤 장래성, 아주 상당한 장래성이 보이더군요. 이런 예문이니 자연스럽게 정답은 C번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확실히 C번입니다. 자, 이제 조동사 들어갑니다. 이제 아까 이제 선생님이 뭐 처음부터 트렌드가 바뀌었다 뭐 했다 하면은 이게 시간만 굉장히 이게 처음 안녕하십니까 이재훈입니다. 지텔프 대통령입니다. 지통인데 지통으로 애들이 잘못 알아듣네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로 빠져들 것 같아서 아예 4번, 5번 이게 4번이 조동사고 이제 5번째 강의 준동사 즉 부정사 동명사거든요. 여기에서 2022년 트렌드가 확실히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2022년 이전 2021년까지는요. 이 문법 26문제 중에요. 이 조동사가 이거 써볼게요. 조동사가 5문제 그리고 준동사도 5문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조동사가 5문제인데요. 이 중에 해석을 반드시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서법조동사. 선생님이 편하게 내용조동사라고 해요. 서법조동사 있잖아요. 뭐 may, can, will 이런 거. 요게 2문제. 그리고 충주, 소요, 제명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충고, 주장, 소망, 제안, 요구, 명령의 의미를 가진 동사 혹은 같은 의미를 가진 명사, 형용사 뒤 대절에 원래는 should가 원칙적으로 들어가야 되나 미국 영어에서는 should를 뺏었습니다. 근데 should가 조동사다 보니까 뒤에 원형이 오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충주, 소요, 제명
의미를 가진 동사, 형용사, 명사 뒤 대절에서 should가 생략돼서 동사 원형, 즉 주어 다음에 should 생략돼서 동사 원형 나오는 문제가 세 문제였습니다. 여태까지 2021년까지는. 그 준동사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는데 분사는 지텔프 2급에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결국 부정사, 동명사가 출제됐는데요. 부정사에서 두 문제, 동명사에서 세 문제 이렇게 다 출제됐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색깔을 바꿔보자. 그런데 요 세 문제가 한 문제가 빠져가지고 두 문제 됐고요. 여기서 빠진 게 어디로 갔냐? 일로 갔어요. 그 세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략을 수정해야 돼요. 왜냐? 일단 이따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슈도 생략 문제는 제일 쉬운 문제예요. GTF. 왜냐하면 이따 선생님이 칠판에 쏘아드리는 그것만 보면 무조건 정답이 나오는 거든. 근데 그 세 문제에서 그 한 문제 날라갔어요. 왜냐면 GTF가 요새 인기가 많다 보니까 변별력 제고 차원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두 문제로 줄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한 문제 일로 왔어요. 근데 이게 왜 전략 수정을 해야 되느냐 보세요. 동명사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면은 이 동명사 세 문제, 부정사 두 문제가 이제 정답으로 채택이 되어지는데 공부할 거리는 부정사가 많아요. 왜냐하면 동명사가 정답으로 채택되어질 때는 90% 이상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거든. 그리고 거의 그 출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를 제대로 암기하고 있으면 나머지 건 다 부정사 두 개 찍으면 됐단 말이에요. 또 이게 편한 게 뭐냐면 부정사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부정사는 말입니다. 준동사 중에서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다 할 수 있는 게 부정사거든. 그다음 명사 뒤에 준동사 나와. 명사 뒤에 빈칸이 있어. 무조건 부정사야. 이따 예외 말씀드릴 거야. 요 예외 빼놓고 무조건 명사 다음에 빈칸이 있으면 동명사 아니고 부정사야. 그리고 형용사나 부사 뒤에 빈칸이 있어. 형용사나 부사 수식하는 게 뭐야? 부사거든. 동명사는 부사 역할 못해.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 다음에 빈칸이 있어도 이건 무조건 부정사야. 가주어 진주어에서 진주어 자리도 무조건 부정사라고. 보세요. 명사 뒷자리 부정사 자리, 형용사 부사 뒷자리 부정사 자리. 공식이거든. 또 우리가 이제 목적 보호 자리에도 우리가 이제 분사까지 출제가 되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복잡해질 뻔했는데 목적 보호 자리에 분사가 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긴 또 부정사만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거리는 부정사가 많아. 근데 출제가 되는 것은 집중적으로 타동사 중에서 동명사 목적어 취하는 얘네들이 굉장히 그 타겟팅해서 공부하면 뭐 나머지 그냥 부정사 찍으면 되니까 어차피 명사 뒷자리 부정사, 형용사 뒷자리 부정사 그러면 되니까 굉장히 쉬워졌는데 이제 세 문제가 되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얘네들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차피 준동사 들어가서 또 아주 상세하게 이 바뀐 이 트렌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동사 들어갑니다. 조동사는요, 내용 조동사와 기능 조동사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이제 너무나 쉽게 공부를 했어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온다. 이게 뻥이죠. 100% 뻥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조동사는 두 가지 종류의 조동사가 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법 조동사라고 합니다. 이거 내용 조동사래. 이것도 내용이 있어요. 보세요. 동사이면 단정적이죠. 거우 하면 가다란 뜻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 봐봐. 갈 수 있다, 가야 한다, 가도 좋다,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동사 고만 가지고는 뜻을 못 펼치거든. 그래서 도와줄 조자, 조동사가 필요한 거예요. 야, 이거 색깔 다시 바꾸자. 이걸로 바꾸자. 이 도와줄 조자예요. 그래서
can은 능력 가능성, may 추측 허가 뭐 이런 것들이 의미적으로 다 각 조동사마다 고유의 의미를 부여받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을 해서 그걸 이제 잡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온다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게 조동사 중에 뭐도 있냐면 기능조동사도 있어요. 이 be, have, do라는 놈들은 원래 동사로 쓰이다가 나중에 조동사로 차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부정문을 아까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만들 때 평서문 의문으로 바꿀 때 두더지 들어가잖아요. 두더지 디드 두더지 가는 곳은 원형뿐이다. 얘는 원형을 갖다 써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비동사는 진행형이나 수동태 만들 때 반드시 비동사 들어가죠. have 동사는 우리가 완료 시제 만들 때 have pp 쓴단 말이야. 그때 얘네들은 동사가 아니야. 조동사로 쓰인 거야. 여기 안 써놨구나. 선생님 교재에 있는 착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나는 사랑받는다 할 때 나는 그녀에게 사랑받는다 할 때요. 수동태잖아요. 그게 조동사요. 조동사는 동사 원형어냐? 과거분사 오잖아요. 그리고 그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He is singing a song.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이게 동사요. 여기선. 이게 조동사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어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문법의 얼개가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암만 지텔 문법 시험이 쉽다 하더라도 용어 자체를 헷갈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좀 특강을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5월 15일 날 시험 쳐가지고 충분히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뭐 사실 기초문법이긴 합니다만 공식으로만 때려잡을 수 있기 때문에 더구나 43점이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머니한테 예를 들어서 너 오늘 영어 시험 봤어? 너 몇점 맞았어? 43점이요. 그럼 딱이 맞을 점수지 사실은. 근데 여러분 43점 맞으면 와 환호성 지를 분들 많이 계시잖아. 그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소방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청취까지 덤벼 보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 75점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75점 맞았어요. 영어 시험. 뭐 이게 딱이 맞을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래 열심히 해라. 뭐 그 정도면 뭐 앞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점수는 이 정도 점수지 높은 점수 아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영어 실력이 너무 좀 힘든 분들은 75점 따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데서 뭐 대형 면을 따시든가 아니면은 뭐 컴퓨터 활용 능력 그런 쪽으로 가시지. 그런데 어느 정도 영어가 조금 잡혀 있다. 충분히 75점 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적인 어떤 문법이 좀 사실 바탕이 되긴 해야 돼요. 어찌됐든 이걸 굳이 쓴 이유는 암만 특강이라 하더라도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온다? 그건 다 뻥입니다. 내용 조동사 있죠. 얘네들 다음엔 원형이 와요. 그런데 얘네들 다음에도 사실은 동사 원형 맨날 재미없는 동원 참치만 얼마나 여러분들 들었습니까? 뭐 사조 참치, 동원 참치 해가면서 다 개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should have pp라는 구문 여러분 많이 봤잖아. 이거 어차피 공부할 거고. 이제 should have pp에서 이때 should가 서법조동사, 내용조동사라고. 근데 뒤에 뭐가 왔어? 원형이 왔긴 왔는데 뒤에 pp가 오는 have는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입니다. 결국 이 서법조동사 다음엔 원형이 오는 건 맞아. 근데 원형이 동사 원형만 아니라 이렇게 조동사, 기능조동사의 원형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큰 바다에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것이지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아적인 지식을 가지고 GTLF 시험에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쌤이 이게 지금 시험 직전 특강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는 내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포인트 뭐냐? 얘네들 의미 가지고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특히 중요한 건 쿠드나 마이트 같은 경우에, 우드 같은 경우에, 뭐 우드까지는 이제 GTLF에서 뭐 이제 현재의 뭐 그 소망, 뭐 이런 특별 용법까지는 우리가 이제 출제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쿠드나 마이트 같은 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형태적으로는 캔의 과거, 마이트는 may의 과거 조동사이긴 합니다만 얘네들을 보세요. 미래, 현재 얘기가 나오죠 지금.
현재 미래액이 나오죠. 이거 같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태만 보고 무조건 과거 내용만 갖고 있겠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must, should 비교하는 문제 아주 한때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둘 다 해야 한다이지만 그 해야 한다이기 때문에 이게 should를 써야 될지 must 써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만 보면 돼? 주어의 의지에 달려있다. 즉 주어의 의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하는 경우는 must가 적합하고요. 주어의 의지에 따라 할 수 있어, 해야도 할 수 있기도 하고 하지 않아도 돼. 그럴 경우엔 should가 적합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 완전 수업용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냐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보세요. should, must 두 개만 극명하게 쓰니 구분해 놨습니다. Like all species 모든 12, 15 이거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전에 있던 교재 지금 이걸 못 바꿨네요. 모든 종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먹어야 된다. In order to live. 이것도 해야 된다인데 여러분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선택적으로 먹어도 되고 자기 의지에 따라 안 먹을 수도 있어?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 이것은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무조건 강제적 의무야. 정답 B번이 되겠고요. You playing a new play if you get the chance. It's great. 너 기회가 있으면 그녀의 새로운 연극 무대를 봐야 돼. 멋지더라. 이거는 반드시 봐야 돼? 의지에 따라 안 볼 수도 있잖아. 이것은 should가 적당하다.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한 번 더 봅니다. 자, 둘 다 차이니즈 코스입니다. 중국어 코스를 중국어 강좌를 들어야 돼. 너는 그것 없이 졸업할 수 없어가 있고 I think it'll help you.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딱 들어오죠? 맞습니다. 이건 졸업 못하니까 의지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야. must고요. 요거는 나중에 미래에 대한 도움이 될 거다. 들어야 된다. 이런 충고, 조언의 의미가 되니 should가 맞습니다. 그래서 must, should가 정답이 됩니다. 이제 봅니다. 이제 실전 시간이니까 기본 이론 시간이 아니니까 핵심만. 자, 현재나 미래 추측의 가능성을 세는 could, might입니다. could는 might는 아까 말씀드렸듯 can과 may의 과거 형태이긴 합니다만 현재나 미래의 추측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형태는 과거형이나 추측 혹은 미래 추측 가능성. You should be careful. It could be dangerous. 보세요. 조심해. 문맥적으로 지금 조심해 이런 뜻이에요. 그거 위험할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확률적으로 50% 이하의 확률입니다. Answer phone. 전화 받아봐라. 마이크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과거 조동사 형태를 가진 놈들이 50% 이하의 확률로 현재나 미래의 추측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can이요. 여러분, 지텔프 조동사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can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난 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죠. can의 가장 대표는 능력, 지식이나 기술, 건강한 힘, 할 수 있다. 이것만 can이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can의 의미들이에요. 탐은 불어를 읽을 수 있지만 그것을 말할 수는 없다. 이건 능력이에요. 말 그대로. ability. 보세요. 컴퓨터는 한꺼번에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고요. 캐럿, 당근은 차가운 추운 기후에서 자랄 수 있고 가벼운 프로스트, 서리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rabbit, 토끼는 나무를 오를 수 없다. 이건 능력에 관한 건데요. 이거 잘 보세요. 다음. can은요. 보편적 가능성, 상황에 따른 가능성도 다 can이 맡고 있어요. 보세요. Those can be nearly dangerous sometimes. 개는 때때로 아주 위험해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 위험해 이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는 딱 상식적으로 떠올릴 때 개는 충분히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걸 보편적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이때도 can입니다. 보세요. New Englanders are hardy people. Their winters can be very cold. 뉴 잉글랜드 사람들은 아주 강건한 민족이다. 그들이 보내는 겨울은 아주 추울 수가 있다. 겨울이 막 자기 능력으로 막 추워지고 그래. 그 지역은 보편적으로 추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말입니다. 이게 상황에 따른 가능성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 이런 상황이 있더라. 이런 상황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말에 리조트 갈 수 있습니다. 왜? 난 일할 게 없기 때문이죠.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할 수 있습니다.
I can't see you tonight. 나 너 오늘 밤 못 봐. 왜? 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Now that 이유 접속사입니다. She has got well. 야, 이제 그녀가 회복이 됐으니까 우리랑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미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 I can do it. 난 그걸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I can speak English. 이거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능력, 순수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뜻도 캔입니다만 보편적 가능성, 상황에 따른 가능성도 캔이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쉽게 설명해 주기 실전에 가면 우리나라 말로 할 수 있다로 해석되자 무조건 캔으로 가. 여러분들이 도대체 다른 것하고 내가 이걸 구분을 못 하겠다. 근데 이거는 딱 해석이 할 수 있다. 이거 딱 나와. 그러면 캔으로 가. 그게 능력이든 보편적 가능성이든 상황적 가능성이 상관없어요. 쉽게 갑시다. will. 이것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will은 당연히 미래 내용을 우리가 나타내는 조동사죠. 대표적인. 그 의미의 대표적인 거야. 그런데 will은 봐봐. 아까 서법이 뭐냐.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나타내는 법이다. 근데 will은요. 100% 육박하는 확률입니다. will은 주어 인상인의 조건이 바탕이 되어 확신도가 매우 높을 때 100% 육박. 그게 뭔 말인지 예문을 봐. 예문 보기 전에 이거 한번 봅시다. 지겨워도. will은 주어에 관한 하자의 예측을 쓰는 미래의 시간 조동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봐봐. 조동사 may, 심지어 과거형 might, could 역시 미래의 가능성을 나타낼 때 활용됩니다.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확신 정도에 따라 그 확신도가 100% 육박하면 will을 쓰고 50% 정도 되면 may를 쓰고 그보다 떨어진 could도 많이 쓰는데 이놈들 갖다가 구별하는 문제는 안 나와. 단 요놈들하고 요놈하고는 같이 집어넣을 수 있어. 왜? 이거는 어차피 딱 티가 나니까. 그럼 어떤 티가 나는 상황이 예문으로 주어지느냐 이거야. 보세요. The kettle is very hot. If you touch it, you will burn yourself. 여러분 앞에 어떤 단서가 있어? 주전자 매우 뜨겁다라고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손 대면 저기 손 댈 확률 몇 퍼센트? 100% 육박하잖아요. 웨더 포켓에 따르면 내일 눈이 올 거라고 한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 정보를 주는 거야? 기상청. 기상청이라는 권위 있는 이런 조직에서 기상 예보를 한다? 확률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를 따지면 좀 힘들지. 우리나라 기상청은 전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 기상청 체육대회 날 2년인가 3년 연속으로 비가 오는. 더군다나 기상청장님을 모신 기상청 체육대회에서 비가 오는. 특히 옛날에 김동완인가 그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계실 때는 사실은 슈퍼컴퓨터도 없어요. 그때 오히려 더 잘 맞았어요. 우리 중국에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들어온 이후에 오히려 개판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나 우리 예문 차원에서는 will을 쓰는 게 맞다. 이거 보세요. 야 나가지 마. It's raining now. 지금 비 오는데 나갔을 때 비 오면 젖을 몸에 비 맞아서 젖을 확률 몇 퍼센트? 100% 육박한다. 이때 will을 쓴다. 봐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 밑줄이 있어. 그 다음에 뭘 집어넣으래. 근데 1A will, B may, 3번 might, 4번 could 충분히 선택지로 들어갈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왜 will을 써야 되는지 알겠지.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갖다 댈 때 손이 될 확률은 100% 육박. 정답 will입니다.